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누구는 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든 시간들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 조선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원래 제 플레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는 딱 두 가지를 나눠서 해요. 시장 내에 주도주가 없고 테마적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할 때는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단타를 치면서 회전을 높여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지금처럼 주도주라는 것이 눈에 딱 이렇게 보이면 그 주도주를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로 주도주의 흐름을 챙겨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저쪽은 왜 이런 종목들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번씩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내에는 항상 여러분들 주도주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주도주가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아야겠다는 생각들을 안 하십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주식들, 여러분들이 한참 올라갈 때 산 그 주식들, 물려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너무나 좋은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그 좋은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다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엔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엔캠이라는 기업에 대한 가치를 제가 여러분들께 매우 긍정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소재다라고 이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긴 했는데 이 영상에서 엔캠의 가치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별 5개를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가격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2차전지 업황도 좀 좋지 않고 매크로도 그렇고 또 LG엔솔 중심으로 전방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잖아요. 투자를 축소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엔캠이 전해액을 100kg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다라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얘네가 2025년까지 추가적으로 100kg를 더 증설을 해요. 그러면 총 200kg의 캐파잖아요. 물론 200kg의 캐파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야. 그래서 200kg의 캐파만큼 주가가 앞에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야, 얘네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증설을 하니까 그만큼 전액의 ASP를 곱해가지고 이익률 따져보면은 야, 얘네들의 밸류는 얼마겠구나. 단순하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눈높이를 높여간 건데 지금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200kg라는 증설에 대한 목표는 축소시키지 않았더라도 200kg를 그대로 증설을 한다라고 해도 중요한 거는 수율이라는 거죠. 수율이고 가동률입니다. 가동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공장을 늘릴 때는 200kg를 생산할 수 있는 만큼의 비용과 시간들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누구한테 납품을 해? 배터리 셀 기업들에게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셀 기업들이 200kg만큼 생산을 하려고 했던 것을 170으로 만약에 줄여버린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30kg가 비네? 우리는 이만큼 더 투자해서 비용을 들여서 공장을 200으로 늘려놨는데 앞에 셀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면서 어차피 이 200kg를 다 소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래. 그럼 170kg가 이제 맥시멈이 돼버려. 그럼 30kg만큼 어때요? 손해를 보는 거죠. 붕 뜨는 거야. 캐파가 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뷰들 때문에 LG엔솔과 같은 전방 기업들이 눈높이를 낮추고 투자를 좀 보류시키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밑에 중후방 기업들도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에 전기차에 대한 판매 수요가 좀 좋아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당장 그럴 만한 명분이 있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까? 엔캠이 지금 17만원 이탈한 시점에서 발생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엔캠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오히려 시세가 양호한 편이에요. 2차전지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엔캠의 이런 업황이 부진하고 안 좋은 것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내가 들고 있는데 손실이 크면?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됐든지 LG엔솔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는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70%거든요. 엔캠은 그나마라도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57%예요. 이것도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 8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저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올라온 수준이긴 하겠지만서도 이런 가격까지 내려오진 않겠죠. 이런 가격까지 오면은 마이너스 막 진짜 80%, 90%까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종목을 사 들고 가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내가 매수를 했던 시점과 현재 상황이 바라보는 뷰와 관점이 동일하냐라는 거죠. 이때 어떤 것들 때문에 엔캠이 좋대라고 해서 샀는데 지금 좋냐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매수보다 더 어려운 건 매도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엔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저는 17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봤는데 더 흘러내리고 있어요. 물론 지금 최근에 그나마라도 좀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외국인들이 조금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거든요. 요게 조금 의아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좀 세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만 원을 넘어서 훌쩍훌쩍 막 뻥뻥뻥 올라가는 상황은 안 돼요. 3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저는 물타기를 굳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20만 원 한 초중반대에 보유를 하고 있다. 매입가가. 그러신 분들은 자리 좀 잡으면 추가 매수를 해서 살려보려면 살려볼 수는 있는데 30만 원 이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타기 하지 마세요. 그냥 올라올 때 가지고 계신 물량의 1-20%라도 매도를 해서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최근에 저한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엔캠 진작에 손절을 하고 HD 현대중공업을 매수해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이 정도라도 지켜서 너무 다행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어제만 문자를 8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아직 남아있는 물량은 많지만 어쨌든 영상 꾸준히 시청을 하시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잘 복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또 답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엔캠도 한때는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2차전지 섹터도 주도주의 흐름을 가져왔었잖아요. 작년 상반기에. 딱 1년 전이네요, 지금부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종목들을 가지고서 물려있는 거를 장기 투자라는 핑계를 대면서 장기 투자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되는 놈들을 제대로 공략해서 손실을 복구를 하든 수익을 내든 하자. 그래서 장기 투자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주도주를 공략하자라는 주제로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좀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될 겁니다. 첫째, 주식을 분석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 둘째, 성격이 매우 급해서 빠르고 화끈한 수익을 좀 원한다. 셋째, 투자금은 좀 적은데 큰 수익을 원한다. 넷째, 매도 시점을 잡아내기가 어렵다.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 해당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도주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화면을 보시면은 하단 차트는 코스피 주봉 차트, 상단은 종목 차트예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고꾸라지고 무너질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시제는 진단키트 관련주였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폭락 나올 때 시제는 이런 식으로 강세 흐름이 보여졌었죠. 그리고 뭐 이제 시장 잘 가면서 카카오, 비대면,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주도주 역할을 했었고,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주도주 역할을 했었고, 삼성전자가 마지막 피날레로 이제 96,800원 찍고 여기서부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시장이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갈 때 위지익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은 어마어마한 상승 나타나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보시는 것처럼 LIG 넥스원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 종합지수 무너지는 동안에 방산주들은 꽤 괜찮은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2차전지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줄 당시에 1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지금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엄청난 압도적인 상승을 보여줬었죠.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시장은 지지부진한데 하이닉스는 어마어마한 상승, 한미반도체도 같이 당연히 따라가죠.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2 화장품 관련된 종목인데 지수는 잘 못 가는데 화장품 섹터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였었죠. 삼양식품, 라면이 갑자기 잘 팔린다네요. 시장 대비 어마어마한 상승 나타내줬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게 주도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수백 %의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을 저는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LIG 넥스원 작년부터 해서 1년째 보유하고 있는데 절반 잘라먹고 나머지 절반 200%대, 뭐 150%, 170%, 200%, HD 현대일렉트릭 좀 전에 뒤에 보여드렸었죠? 500%대, 실리콘2 300%대 이렇게 주도주를 공략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자, 주도주의 5가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주가 수익률이 시장 상위 20% 이내인 종목.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을 압도하는 상승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근 딱 보면은 자꾸 얘네만 가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종목들, 결국에 주간 단위가 됐든 월간 단위가 됐든 상위 20%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을 컨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반드시 실적이 따라야 돼요. 이번이 솔직히 말하면 제일 중요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20% 이상 상회하는 종목. 실적이 깜짝 놀라게 자꾸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와줘야 돼요. 에코프로 한참 1000% 이상 올라갈 때 어땠어요?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왔었죠.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계속 어닝 쇼크 나와. 그렇죠? 이런 원리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시장이 예상하는 것 대비 20% 이상 깜짝 놀랄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주도주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땡기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PER이 몇 배, PBR이 몇 배 이걸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기보다는 모멘텀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최근에 이제 AI 같은 것들 있죠. 이런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글로벌 트렌드의 교집합. AI가 딱 그렇잖아요. 지금 새로운 혁명이죠. 새로운 혁명이면서 압도적인,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AI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점 대비 30% 이탈하면 주도주는 끝난 겁니다. 보통 주도주는요, 고점 대비 30%가 잘 안 빠집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뭐 그렇다 할 만한 조정이 거의 없어요. 잠깐에 이렇게 음봉 몇 개, 음봉 몇 개, 음봉 몇 개, 음봉 몇 개, 음봉 몇 개인데 이게 고점 대비 30%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지금도 최고점 대비해서 음봉 연속 3개 뛰었지만 마이너스 15%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30%를 넘어서면 주도주는 끝난 겁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도 주도주의 역할을 한참 보여주긴 했었죠. 자, 그러면서 보시면 등락은 좀 컸지만 30% 언저리의 조정 이후에 간신히 반등, 또 그 정도 언저리에 하고 반등. 근데 지금은 30%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제가 25만 원이라는 가격을 짚어드린 이유도 30%를 벗어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도주의 흐름이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25만 원에서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주도주라는 거는 보통 얼마만큼 상승을 보이느냐? 주도주가 한번 형성이 되면요, 계속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주는 게 930여일 정도가 됩니다. 근데 중간값이 500에서 60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는 거죠. 자, 최근에 주요 주도주들의 상승 기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왔어요. 제가 직접 다 만든 건데 뭔가 없던 게 새롭게 나타나면서 혁명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주도주는 평균적으로 400일, 국내에서도 400일 동안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고 사이클 종목들이 있죠. 그러한 사이클 주도주의 평균 상승은 200일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300일 정도, 한미반도체도 330일 정도, 엔비디아가 396일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요. 현대일렉트릭이 511일이고 LIG 넥스원도 595일.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실리콘투 화장품 고점까지 301일이고요. 삼양식품도 고점까지 235일, 에코프로 120일. 에코프로가 기간 대비해서 상승률이 가장 컸죠. 근데 그만큼 또 다이나믹했잖아요. 수급들도 막 엄청나게 몰리고 공매도 쇼커버링, 쇼스퀴즈 이런 거 다 터지면서 상승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자, 근데 이제 이 주도주라는 게 형성이 되려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기존에 있는 주도주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게 붙을 때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주도주가 가장 강한가요? AI라는 주도주가 가장 강해요. 짧으면 300일, 길면 600일까지도 지금 AI 모멘텀으로 주도주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모두 다 AI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뭐 제로 금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금리가 낮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투자하자 해가지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나갔으면 나갔지. 돈이 계속 들어오는 시장이면은 기존에 올라가던 주도주는 상단에 머물러 있고 또 새로운 주도주가 올라가고 또 새로운 주도주가 올라가고 하면서 전체적인 레벨이 계속 높아지는 흐름들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주도주도 순환을 그려요. 먼저 간 놈이 있으면 걔를 빼놓고 다음 종목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물결을 타면서 올라가고 올라간 놈 빼고 다시 다른 거 올리고 다른 놈이 빠지면 또 다른 거 올리고 이런 사이클의 주도주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주도주가 형성이 되고 있긴 해요. 조선주. 근데 AI 쪽에서는 아직 수급이 크게 안 빠지고 있죠. 물론 신고가를 열어가던 것이 일단 멈추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제일 중요한 게 몇 번이라 말씀을 드렸죠? 바로 2번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 컨센 대비 20% 이상 상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기존 주도주인 특히 AI 중심, 오픈 AI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런 뷰가 쏟아지고 있어요. 24년도에는 최대 50억 달러, 하나로 약 7조 원 정도의 손실이 우려가 된다. GPT를 포함한 AI 제품 서비스 운영에 대한 막대한 비용으로 올해 최대 50억 달러 손실이 우려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12개월 내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될 가능성도 높다. AI에 대한 혁명에 의심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AI로 혁명이 생긴다는 거는 빅테크 기업들도 AI를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건데 혹은 인류를 얼마큼 대체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혁명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막 AI가 활성화되면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대체할 만큼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편리 기능과 편의성은 분명히 있어. 근데 인력을 대체할 만큼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직원 하나 연봉 3천만 원 줄 것을 대체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AI를 얼마큼 잘 다루느냐 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AI의 기술 자체가 사람을 대체할 만큼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AI 중심으로 실제로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얼만큼 돈을 버냐, 이게 중요한 거고, 걔네들이 돈을 못 벌면 사실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도 독점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현재 이러한 커리큘럼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AI 중심으로 주도주를 만들었던 이 주도주의 수급 이탈과 주도주의 상승 흐름이 끊겨버리면 다음 주도주가 오겠죠. 그게 뭐다? 바로 조선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에 대해서 저만큼이나 많이 말씀드린 사람이 없어요. 제 영상을 못해도 최근에 한두 개라도 보신 분들은 조선 얘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왜? 얘기 안 한 영상이 없거든요. 잘 보세요. 조선업 주요 종목들의 최근 실적 추이, 삼성중공업 영업이익이 몇 프로 증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서프라이즈율 몇 프로? 38%. 한국조선해양 서프라이즈율 몇 프로? 41%. 현대중공업 서프라이즈 몇 프로? 73%. 아까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몇 프로 이상? 20% 이상이라고요. 근데 지금 조선업이 몇 프로입니까? 38, 41, 73이죠. 심지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부 다 더블 이상이야. 2배 이상이에요. 리포트 계속 쏟아져. 비중 확대 의견 유지. 실적 대세 상승 국면을 반영한 목표 주가 상향. 자, 결국에 주도주라는 것은 호황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사이클이 왔다라는 거고 뭔가의 혁명이 발생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앞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과거에 뭐 2005, 6, 7, 8, 90에서 여기 연도입니다. 원래 조선업은 2008년도까지가 호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수주가 들어오고 생산하고 뭐 이익을 계속 내고 있던 거는 2010년에서 11년까지 이익을 내기도 했었고 2010년이 가장 피크를 찍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2011년까지 이익을 잘 내면서 이때가 호황이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익이 계속 꺾이기 시작을 하고 불황을 맞이합니다. 그 뒤에 또 오랜 시간 동안의 조정을 겪고 구조 조정을 겪으면서 큰 손실을 보기 시작을 해요. 적자도 꽤 큽니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익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조선업 지금이라도 봐야 될까요? 무시할까요? 자, 그리고 조선업이 호황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여기 또 있어요. 바로 신조선가입니다. 최고치 경신 직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 돼요. 빨간색이 신조선가인데 검은 거는 뭐냐면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 거예요. 검은색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빨간색 선만 놓고 보시면 과거 호황이었던 시점, 딱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호황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역대급 사이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그러면 지금 사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됩니다. 사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에 말씀드렸죠? 주도주가 한번 형성되면 평균적으로 200에서 400일 정도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조선주들은 며칠 정도의 상승을 보였느냐? 짧으면 20일, 길어봐야 80일, 100일이에요. 먼저 출발한 놈들. 그리고 또 어디에서부터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100일 안쪽입니다. 그러면 전체 6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100이에요. 사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이 그림으로 보면 되죠? 근데 왜 조선주가 지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고가를 계속 열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얘네들은 앞으로 이익을 더 많이 낼 텐데.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지금 뭐 때문에 오릅니까? 이익도 잘 내기 시작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수주예요, 수주. 수주가 3년 반치가 꽉 찼어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들이 수주의 평균 풀캐파가 3.5년 정도인데 그게 다 찼다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3.5년치의 풀캐파의 수주를 채워오는 동안에는 야, 얘네 뭐 이렇게 돈을 잘 벌어? 왜 이렇게 수주를 많이 따와? 대박이네 하면서 주가가 올랐겠죠. 근데 수주가 다 들어왔으면 이제 선별적인 수주를 하겠죠. 골라서 담는단 말이야. 장바구니가 거의 꽉 차가니까 이제 아무거나 담지 말고 골라서 진짜 필요한 것만 담자고. 그럼 회사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돈 되는 수주만 담자고. 그러니까는 수주에 대한 진전 속도가 조금 둔해질 거예요. 왜? 장바구니가 꽉 찼으니까. 앞으로 수주는 계속 일어나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오늘 이전까지 발생했던 수주들에 비하면 수주의 규모나 수주의 금액이나 수주의 속도가 조금은 더뎌질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왜 얘네 수주가 안 들어와?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처질 겁니다. 그게 3분기, 4분기가 살짝 처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까지 놓고 본다면 영업 이익률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 주도주들을 볼 때는 이익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효과가 예를 들면 방산주들이 국내에다가만 내수로만 의존하던 방산주들이 기본적으로 OPM이 2%가 안 됐어요. 영업이익을 마진을 2%도 못 내던 방산주들이 수출을 하면서 7%, 8%, 9%까지 늘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익에 대한 절대 금액도 늘어나는 거 중요하지만 이익률 자체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더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걸 생산하는데 어떤 거는 2%밖에 마진을 못 남기는데
어떤 거는 9%의 마진을 남겨. 당연히 9%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피크를 보이고 찍고 빠질 때까지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간에 3분기, 4분기에는 살짝 쉬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등하는 걸 너무 급하게 쫓아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는데, 왜냐면 저희도 지금 막 50%대 수익이니까. 근데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년까지도 조선주는 계속해서 주도주의 흐름을 가져갈 건데 3분기, 4분기에 얘네들이 이제부터 배대지가 불러가지고 선별적인 수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선별적인 수주 간에 주가가 살짝 주춤할 수 있다라는 거, 조용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럴 때 다른 게 또 올라오겠죠. 근데 그 다른 것도 같이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정규반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아무튼 2차 전지가 될 가능성도 좀 높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노리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만 한번 좀 깔끔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HD 현대중공업 선박과 방산, 엔진, MRO까지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프리미엄을 받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률, OPM이 정점을 찍기 전까지 홀딩을 하시는 게 좋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근데 신규 매수 관점은 3분기 중에 조정이 나타나면 접근을 하시거나 중간중간에 음봉을 띄면서 하락을 할 때마다 음봉마다 비중 1, 2%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좋다. 귀찮다고 대충 사면 안 돼요. 결국에 단가가 중요합니다. 다음 HD 한국조선해양, 거의 뭐 조선업의 대장격인데 수주가 주춤하면서 3, 4분기에 주가가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선별적인 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주춤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년을 바라보고서 3, 4분기, 올 하반기에 조정이 나타나면 그런 조정 타이밍에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다. 다음 기자재 쪽 STX 중공업, 하나엔진하고 같이 기자재 대장격인데 하나엔진이 최근에 좀 실적이 부진해요. 뭐 일회성인 것 같긴 합니다만 HD 그룹주에 편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STX 중공업이. 그래서 편입 일정을 앞두고 이벤트성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피팅 밸브 쪽 성광밴드와 태광,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몇몇 분들께 따로 문자도 보내드렸죠. 추천주로 중소형급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음봉간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 하방 레인지 밑으로는 20에서 30% 정도 열고 분할 매수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뭐 이 영상을 보고도 충분히 설명이 다 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액션을 좀 취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 난 이걸 봤는데도 도통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이 필요하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가격적인 걸 딱딱 짚어서 매수 의견을 좀 받고 싶다. 내가 진짜 물려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조선주들로 교체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대표 개인 번호 010-6644-3303으로 조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위의 종목들 흐름들 보면서 중간중간 한 번씩 문자도 좀 보내드릴게요. 이거 지금 이런 하락에는 매수할 만한 하락인 것 같습니다. 혹은 기본적으로 일단 연락 주시는 분들께는 주요 조선주들을 어떤 가격에 어떻게 컨택해야 되는지, 비중은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격적인 거,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들을 별도로 좀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는 무조건 담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주도주 흐름 다 보여드렸죠? 그림 더 이상 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수익을 꼭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카카오 영상도 한번 다른 채널에 올려드렸었는데 본인 이야기 같아서 너무 뜨끔했다. 삼성전자 매도한 걸로 현대중공업을 매수해서 현재 30% 수익입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오늘 일부 매도해서 그만큼 카카오 조정 지나고 나서 수익만큼 덜어내려고 한다. HD 현대중공업 다 매도하고 싶었는데 이제 주도주니까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꾹 참았다. 이렇게 또 감사 인사가 왔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주도주를 컨택하면 진짜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데 주도주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만, 비중 10% 정도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얘가 한 300%, 400% 되면은 내 전체 투자금 대비해서도 꽤 묵직하게 수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금액으로도 좀 많은 수익을 원하신다면은 주도주를 컨택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써놨죠? 성격이 급해서 빠르고 화끈한 수익을 원하고 투자금은 적은데 큰 수익을 원한다. 이런 분들은 주도주를 컨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선주 대응하실 수 있게끔 가이드 잡아드리고, 또 조선주랑 함께 보유를 해야 될 만한 거, 조선주가 쉬는 동안에 다른 주도주가 움직일 수 있다라 말씀을 드렸죠. 좀 눈에 들어오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후보군들까지 함께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들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변화를 주면 돼요. 변화를 안 주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근데 변화를 주려니까는 손절하는 것도 겁나지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를 모르니까 더 겁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알려드리겠다고. 영상에다가 대놓고 띄우면은요, 나중에 악플이 너무 많아. 굳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고서 그 영상 보면서 쟤 어쨌네 저쨌네 이런 소리 듣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따로 드리니까 수익 잘 내시고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도 해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게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100% 무료예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꼭 여러분들 계좌에 편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